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니?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아, 그냥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이 둘만 있으면 저게 서로 다른 내식을 갖는 거야? 아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때문에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두 수가 됐는데 얘네들이 이거에 근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또. 여기 2차 방정식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나 k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잠깐 이름을 gx라고 지어주면 gx는 0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k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아, 이해돼?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얘 둘은 서로 다른 숫자고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얘네들이 또 여기에 근을 안 가지니까 그럼 여기는 얘네들과 다른 두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는 거잖아. 이게 조건이 이렇게 더 붙는 거 이해돼? 이게 무슨 아니 뭐 대단한 수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무슨 대단한 수학 논리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치? 자 일단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 4k가 되지? 그게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래서 4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야? 이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건 뭐 이게 전부지 그냥 뭐 따로 빼서 적을 것도 없었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gx는 0이 얘랑 얘를 근으로 안 가져야 돼. 어떻게 해야 근으로 안 가질 수가 있지? 마이너스 1과 k를 마이너스 1과 k를 근으로 안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정현아 어떻게 해야 근으로 안 가질 수가 있지? 좀 딴 생각하고 있니? 딴 생각하고 있네. 야, 너 진짜 어쩌려고 그러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근으로 안 가질 수가 있는데? 응. 이거 뭐 여러 번 했지. 근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랬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얘나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g-1이 0이 돼야 되고 근으로 갖는다는 건 x에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gk가 0이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k를 근으로 가져. 근데 뭐라고? 근으로 안 가져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도 아니어야 되고 얘도 아니어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잖아. 근이려면 대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 대입해서 0이 되면 돼. 여기다 대입해서 g-1이 0이고 gk가 0이면 근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g-1이 0이 아니다를 구해보면 여기 gx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빼기 k가 0이 아니다니까 k가 2가 되면 안 된다가 될 것이고 gk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여기 x자리에다 k 대입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k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 아니다고 인수분해하면 k-2가 0이 아니다라서 k는 0이 아니고 또 k는 또 2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거 네 가지 조건을 다 반영을 해보면 얘보다 커야 되고 얘가 되면 안 되고 얘가 되면 안 되고 이거 둘 다 되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 정도 있다 치고 커야 돼 이렇게.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대.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애초에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 그렇잖아. 누가 너희들한테 지뢰를 밟지 말라고 꼭 충고를 해줘. 왜냐면 지뢰가 있거든. 저기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휴전선 근처 가면 지뢰가 되게 많거든. 근데 너희는 어차피 휴전선 근처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조언이 의미가 없지. 지뢰를 밟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갈 건데? 지뢰 있는 근처를 아예. 이제. 애초에 근도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가 아니다? 2는 뭐 2가 아니려면 2 빼고 나머지 다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2 아니다는 겹치니까 내버려 두고 0이 아니다? 0이 아니라도 볼 필요가 있겠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0 사이랑 0과 2 사이랑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네, 질문이 10 이하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 이하의 정수니까 10이 여기다 치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근데 0은 안 되니까 0 빼고 2도 안 되니까 2 빼는데 1은 되지 또 1은 되고 3에서부터 또 10까지는 되는 거잖아 다. 그럼 3에서부터 10까지 숫자가 8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9개 있는 거겠지? 이해돼?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다 뭐 어차피 또 딴 데 가서 써먹고 하는 거니까. 진짜로 생각을 해야 돼. 진짜로 생각을. 그치? 뭐 적을 거 있으면 좀 적고. 다 적었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저기 뭐야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를 보자.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긴 한데 가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적는 거니까 그냥 얼른 뭐 체크해보고 지나가보자 뭐. 그냥 결과만 체크하는 걸로 할게. 결과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의미로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였지? 그치?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지?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할 때 세근 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세 개 중에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곱한 거 는 a분의 c였고 세 개 한꺼번에 곱한 거는 a분의 d였잖아. 마이너스 a분의 d였지. 저 기억하지? 근데 이게 흐름이 있지, 흐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든 3차든 좌변은
한 개씩, 두 개씩, 한 개씩 더하고, 두 개씩, 세 개씩이지. 그 다음에 우변도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시작해서 a분의 c. 여기도 거기서 시작해서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부호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지. b, c, d가 분자가 b, c, d 가는데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로 가잖아. 그러니까 첫 출발이 다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자, 그러면 4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 때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라고 하면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 저 델타는 d의 조상이지. d랑 비슷해. 그 소문자 d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d야, d, 그지? 이해돼? 그지? d가 저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 네 개의 합 하나씩 더한 거 있지.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더해야 되는데, 두 개씩 묶는다는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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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해서 6개 있지 않을까? 두 개씩 곱하는 게 6개 있거든? 이거는 그 쓸 일이 많지 않지, 뭐 어찌됐든. 두 개씩 묶어서 더하는 게 6개가 있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없이 베타부터 시작하는 거.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없는 건 감마 델타 이거 하나 있겠지. 이게 a분의 c가 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 6개. 잘 쓰질 않지. 자,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3개씩 곱하는 건데, 3개씩 곱하는 거는 그냥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해도 그게 더 편하거든? 그렇잖아. 넷 중에 셋을 누구를 고를 거냐라기보다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넷 중에 3개를 고른다는 말을 넷 중에 하나를 뺀단 말로 생각해도 돼.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델타가 빠지는 거가 첫 번째가 알파 베타 감마고, 감마가 빠지는 게 알파 베타 델타겠지. 그 다음에 베타가 빠지는 건 알파 감마 델타고, 알파가 빠지는 건 베타 감마 델타겠지. 그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야. 마이너스 a분의 d야. 마이너스 a분의 d.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4개를 한꺼번에 곱하는 거겠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a분의 2겠지. 이해되니?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혹시 어렵니? 정현아 외웠어? 이게 뭐 외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 뭐. 이거 사실 뭐 잊어버리기도 어렵지. 이걸 어떻게 잊어먹냐, 그지? 너무 규칙이 너무 그냥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2차, 3차, 4차, 5차도 너희가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을걸? 못 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그 23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보면 이제 예일여고 작년 문제지, 작년 문제.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서로 다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치? 얘는 근데 사실 4차 방정식을 근거계수 관계를 쓰면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따지면 그 문제를 변형한 거야, 사실.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를 쓰면 되게 편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변형해서 낸 거거든, 사실 이 문제가. 작년 문제니까 내가 기억을 하겠지. 근데 어찌됐든 아니 뭐 그냥 이 문제 자체를 보자. 어찌됐든 이거에 서로 다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지?
근거계수관계에 의하면. 그 다음에 두 개씩 묶어서 곱한 거는 뭐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이거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 그치? 근데 질문이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얼마냐라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어떻게 구할까? 이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래? 한번 방법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니? 방법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방법을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구할지. 나한테 주어진 힌트는 이거야.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고 어차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거계수 관계를 쓴 거지. 뭐 근해 공식을 쓸 수는 없잖아. 3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구하라는데. 어떻게 하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한 거 어떻게 구해? 은수 어떻게 구할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그치, 곱셈 공식 쓴 거지.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얘의 제곱에서 2 붙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면 감마 알파인데 똑같이 써주네. 빼면 저거잖아.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0이니까 0 쓰고 빼기 2 하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2였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저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알파 구승, 베타 구승, 감마 구승이지. 저건 어떻게 할까? 진짜로 구승을 할 수는 없잖아. 알파, 베타, 감마가 일단 뭔지 구하는 것도 힘들어. 왜냐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구승을 하래. 저건 어떡할래? 어떡할 거야? 구승을 할 수는 없잖아. 진짜로 구승할 수는 없잖아. 그냥 손 놓고 틀려? 뭐라도 해야지. 뭐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근데 어차피 힌트는 여기 다 있어. 지금 여기. 그렇잖아. 힌트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주어진 것 중에 힌트가 있기 마련이거든? 만약에 주어진 정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힌트 놓친 게 없는지를 다시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안 풀릴 때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거 써놓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리는지를 뚫어지게 봐야 돼. 근데 구승은 좀 극단적이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모두가 다 얘 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도 성립을 해.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베타를 대입하면 얘도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감마를 대입하면 얘도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렇겠지. 근데 이게 뭐 알파 구성하고 뭔 상관인데. 근데 알파 구성이라는 걸 알파 3승의 3승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알파 3승을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꾸고 베타 3승을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감마 3승을 감마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니? 그래 안 그래? 무슨 얘기야? 알파의 구승은 알파 3승의 3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1의 3승으로 바꿀 수 있고, 베타의 구승은 베타 3승의 3승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여기도 감마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니 안 되니? 되지? 되지. 그럼 전개를 할 수 있잖아. 전개하면 일단 첫 번째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생길 것 같아. 두 번째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감마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생길 것 같아. 그 다음에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베타 플러스 3감마잖아. 플러스 3 붙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야. 그 다음에 마일 붙이니까 마3이었겠지? 이해되니 이거? 이게 바뀌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구하기 쉬운 것들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0이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여기서 2라고 했잖아. 알파 삼성, 베타 삼성, 감마 삼성은 어떻게 구할까? 뭐 물론 이거를 진짜 이거 얘 삼성을 구할 수도 있긴 있어. 왜냐면 우리한테 힌트가 이게 있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는 있지. 이렇게 구하면 될 거야. 알파 삼성 더하기 베타 삼성 더하기 감마 삼성은 여기서 3알파 베타 감마를 뺀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 그 긴 공식 기억나지? 이렇게 쓰면 이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 왜? 내가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이거 다 알아.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까 여기서 알파 삼성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꿨는데 또 해도 되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또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얘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얘를 또 감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거 더하면 0이잖아. 어차피 0이잖아. 그치? 그럼 뭐가 남냐면 여기 마일 3개랑 마일 3개 남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돼. 숫자들만 모아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2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6이겠지. 아니, 플러스 6, 아니, 마이너스 6이구나.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마일이랑 원래 있던 마3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또 마이너스 6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해되니? 작년에 너희 학교에서 내 문제야? 그래서 우리 저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아. 그 24페이지에 있는 23번 한번 좀 풀어보고 있을래? 차차방 정식 등급에서 공개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 좀 풀어보고 있어봐. 올림포스 문제니까 잘 풀어야 돼.
봤니? 봐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실근이랑 허근의 개수를 한번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얘가 40, 22, 04 셋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허근이 있으면 허근 둘은 서로 켤레복소수해야 되고, 여기도 허근 4개 중에서 2개씩 묶어가지고 각각 켤레복소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저 4차 방정식이 허근 하나랑 두 쉐벨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그냥 한 허근이겠지. 지금 딱 이 케이스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한 허근이 1 플러스 i니까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i거든? 켤레근으로 바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 네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합이 딱 보면 합이 1인 꼴이야. 그렇잖아. b랑 1 빼기 b는 더하면 1이잖아. 그래서 네 근의 합이 진짜로 더해보면 얘랑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i, 1 빼기 i, b, 1 빼기 b인데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a. 그럼 여기 2고 얘 더하면 1이니까 3이 마이너스 a다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넘겨. 그럼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3승이지, 그치? 큰일 날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b 제곱 더하기 4는 0이다. 그럼 저 b랑 1 빼기 b만 알면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지금, 그치? 저 4개만 알면, 저것만 알면 되는데 뭐 이거 4개 곱한 게 4개 곱한 게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냥, 그치? 아까 4근을 곱한 거는 a분의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 4근을 곱해보면 실제로 곱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b 1 빼기 b는 마이너스 2b 제곱 더하기 4. 그러면 얘 곱하면 2니까 2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냥 2b 빼기 마이너스 2b 제곱이거든. 근데 그게 마이너스 2b 제곱 더하기 4니까 얘 둘은 또 사라져서 b가 2가 되는구만.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근거계수 관계를 좀 알면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잘 어찌어찌 잘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지. 이해되니? 그치?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되고, 알고 있으면 한 번쯤 도움이 돼. 또 살아가면서. 그래서 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솔직히 크롱 넣어주시면 안 돼요? 어? 여기 크롱 넣어주시면 안 돼요? 크롱? 뽀로로의 크롱 얘기하는 거야? 네. 그거 저작권 때문에 될까? 아예 안 걸리면 되죠. 아니 ChatGPT가 저작권 위반하는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아니 네이버에서 따오면 되죠. 네이버에서 따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하라고 그림판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되니 그게? 그 다음에 크롱이 우리 집 꼬맹이도 좋아하는 건데 지금 네가 지금 나이가 이제 곧 18 되는데 약간 좀 민망하지 않나? 아니 고등학생이 뽀로로 더 좋아해요. 그래? 네. 진짜야? 뽀로로 재밌더라고요. 뽀로로 좋아하니? 안 좋아하잖아. 너 크롱이 뭔지 모르지? 아주 알아요. 크롱이 뭔데? 동물 무슨 종류야? 공룡. 크롱이 공룡이라고? 아니 맞잖아요. 초록색깔. 개구리 아니야? 네? 개구리 아니야? 공룡이야? 어인데? 개구리인데? 야 이렇게 생겼잖아. 뭐예요? 아 귀가 없지. 크롱. 네? 크롱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귀 있지 않아요. 아 귀가 있나? 크롱. 진짜 처음 보여요. 아 너무 열받네. 아 그래? 왜? 뽀로로 아니야? 이거 너무 무서워하는데? 이거 진짜 공포에 질렸는데? 아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가 충격적인데? 뽀로로 아니야? 근데 그런보다 훨씬 조상적인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저번에 저기 뭐야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기 뭐야 저 어디지? 저 어디였더라? 아 하여튼 뭐 나 맞아 남양주에 가면 그 뽀로로 키즈 카페가 있어. 뽀로로 테마로 해가지고 엄청 크거든. 근데 거기 갔는데 뭐 가정의 달 행사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정의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면 상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뽀로로 키즈 카페니까 아까처럼 생긴 애들 이거 3명을 똑같이 그렸거든. 아니 어떡해요. 어? 똑같이 생긴 애 3명을 그렸어. 와이프가 보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웃더라고. 뽀로로를 왜 조롱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뽀로로 아빠 뽀로로. 근데 왠지 엄마 티가 나게 그리고 아빠 티가 나게 그리고 아기 티가 나게 그리면 좀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걸 3개를 그렸거든.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렸지 당연히. 왜냐면 잘 그릴 수가 없으니까. 금손이 아니잖아. 그치? 애기가 뭐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아, 애기는 그런 거 보고 놀라지도 않아. 그런 거 보고 놀랄 나이가 아니야, 지금. 정신이 없어. 작년만 해도 내가 뽀로로 그려주잖아? 그럼 보면서 엄청 좋아해, 뽀로로라고. 몇 살인데? 지금 5살인데? 아 애기 어. 내가 뽀로로 그려주면 저런 거 그려주면 뽀로로 그러면서 엄청 좋아해. 아빠가 뽀로로 그려줬다고. 아 애기가 착한. 막 크롱도 그려달라고 그러고 크롱도 그려주고. 아, 크롱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었나? 네, 둘 뭐지? 그런 말고 다른 일을 봤어요. 아, 얼굴이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네모나게. 어찌됐든. 아 진짜 한동안 얘가 계속 그려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렸거든 똑같은 거. 근데 이제 나도 안 그린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자 이제 넘어가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1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 방정식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는형 붙이기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랑 얘를 이렇게 연립한다라고 할 때
위에 게 1차고 아래 게 2차식인 스타일이 있거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가 2차식이고 아래도 2차식인 게 있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크게 보면. 근데 기본적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거야, 이거. 얘가 근본이야. 그러니까 1차, 2차가 있을 때 그게 근본이거든. 그러면 2차, 2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차, 2차로 연립된 형태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생긴 애를 풀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 패턴이야. 이렇게 생겼다? 그냥 풀면 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바꾸고 풀면 돼. 그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 과정을. 그치? 그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부터 한번 보자면 거기 3페이지에 있는 예제가 그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연립 2차 방정식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지. x-y는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게 딱 어떠니? 거기 들어있는 예시인데 딱 이거 어떠니? 1차잖아 1차. x도 1차, y도 1차지. 1차식이야. 얘는 뭐야? 2차지?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차랑 2차랑 있으면 그냥 그거는 기본적인 스타일인 거고 그냥 풀면 되거든? 푸는 방법이 뭐냐면 1차식을 잘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하는 거야 그냥. 잘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 그래서 잘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x-y는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하나로 바꾸는 거야. 뭐냐면 x만 남기고 y-1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y를 넘기고 y는 넘겨서 x 플러스 1이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잘 정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y에 관한 식 또는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잘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x 자리에다가 2차식에 있는 x 자리에다가 y-1을 대입해버리면 되거나 아니면 2차식에 있는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거나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을 밟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거든. 문자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이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걸 한번 해보면 위에 걸로 해보면 여기 2번식 그 2차식에 있는 x 자리에다가 y-1을 대입해. y-1의 제곱에서 뭐 2y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풀어보면 y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y 생기지? 플러스 1인데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겠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y가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되지. 답을 쓸 때 연립 2차 방정식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갈매기 표시로 묶어가지고 y가 1일 때 x가 얼마인지를 이런 데서 찾는 거지. 관계식이 있으니까. y가 1일 때 x는 0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x는 0 이렇게 쓰고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4지. 일단 이렇게 써줘. 매칭되는 것끼리 이렇게 쓰고 여기 가운데다가는 또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연립 2차 방정식 답 쓸 때 꼭 저렇게 써야 돼. 괜히 멋있게 다른 방식으로 풀다가 선생님한테 꼬투리 잡혀가지고 점수 깎이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고, 그지? 꼭 저렇게 써. 평상시에도 저렇게 써야 시험장 가서도 저렇게 쓰거든. 평상시에는 막 개판으로 쓰다가 거기 가서 그렇게 쓰지. 그거 안 되거든, 그렇게 사람이. 될 리가 없지.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평상시에도 제대로 썼겠지. 그래서 근을 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1차식을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냥 이게 어떤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근이 두 쌍이 생겨. 이런 스타일은 꼭 특징이. 근이 두 쌍이야. 그 두 쌍이라고 말한 이유가 xy 한 쌍이니까 두 쌍이라고 하는 거지. 물론 같으면 중근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y가 한 개밖에 안 나와. y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y가 중근을 가지면 x도 하나밖에 안 가질 거기 때문에 근이 두 쌍일 수도 있는데 뭐 물론 한 쌍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찌됐든 두 쌍 아니면 한 쌍, 중근이면 한 쌍, 중근이 아니면 두 쌍이야. 그거 외에는 없지. 이건 그래, 기본적으로 패턴이. 이해돼?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다 이렇게 풀면서 살아오지 않았니?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지금 5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할 건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10분까지만 쉬고 바로 출발할게.